안녕하세요. 금요일날 라이브 못해서 오늘 30분 질문 엄청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 퇴근들 하셨나요? 네, 들어오세요. 우리 선생님 또 내가 헤어스타일은 어떤가 싶어서 또 참여하러 오셨네. 비에 안 맞고 잘 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한번 올려볼게요. 네, 기다리셨습니까? 네. 여기 동그라미 이게 문고리라 가지고 제 머리 위에 동그라미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다들 식사는 하셨어요? 네, 저도 오늘 비가 와서 그냥 조금 먹었어. 조금 먹고 커피 한 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 많이 먹으면 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쵸. 노란색 옷이 비가 오는 날에는 그 노란색 외투를 입었어야 되는데, 네. 방금 제가 올렸는 피드를 보셨군요. 질문 다다다다다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네, 잔소리 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열심히 육아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새벽에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상담 많이 해드리죠. 네, 새벽 1시, 2시 저한테 톡 하시더라고요. 많이. 네, 제가 잠을 되게 늦게 자서 웬만하면 요즘에 답글 다 드리고, 그저께 또 정말 좋은 감사하다는 글들 많이 주셔가지고, 네, 요즘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제가 저번 주에 라이브 하면서 자동차 풀카 제가 추첨한다고 했었죠? 네, 갖고 왔어요. 네, 오늘 추첨도 할게요. 어디가 앞인지를 모르겠네.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는 건가?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애들마다 요즘, 유치원 가기 싫다고, 어린이날 원래 끝나고 나면은, 유치원 가기 싫다고 난리예요. 나 낱말카드 좋다고 안 그랬어요. 플래시카드 좋다 그랬지. 근데 18개월 아기인데 책 읽어주는 것보다 낱말카드가 좋다고. 아니요, 18개월 아기인데 책 읽어주는 것보다 네, 플래시카드 해주는 게 좋고요. 아이한테 이거 사과야, 이건 포도야, 이건 바나나야, 이렇게 이건 비누구나, 이건 칫솔이야, 이건 컵이지? 컵 가지고 와. 그래서 사물의 이름을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18개월에서 24개월 뇌의 황금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아이들은 많은 걸 흡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양의 단어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주면은 주저리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시죠. 근데 그 아이가 그 동화책을 그렇게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책을 읽어주려고 하시면 그림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림책을 가지고 여기 친구를 때렸어, 때리면 안 되지, 이렇게 말도 하고, 어떻게 우리도 화장실에 가서 쉬 해볼까? 여기 친구가 쉬하네 이렇게 엄마랑 같이 손잡고 간다, 우리도 손잡고 가볼까? 이렇게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하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괜찮지만 줄줄 읽는 건 그 아이가 이해를 다 못해요.
창의력이 더 좋아진다? 창의력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상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 되게 좋겠죠. 근데 그 상상이 좋은 상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나쁜 걸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좋은 것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이들은 책 한 권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책을 읽어주는데 이 책과 이 책이 내용이 같이 섞여서 같이 들을 수도 있어요. 엄마는 이 책을 하고 끝 했는데도 그 방금 그 봤던 책과 지금 읽어주는 책이 연결이 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들려주시면 공상가가 되어서 무서워 라는 말을 30개월 때쯤부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림책 많이 보여주세요. 내일 비가 와서요. 저도 너무 기분이 자꾸 비가 오니까 우울해서 네, 노란색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또 실내에 에어컨들이 너무 많으니까 상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냉방병 같이 걸려가지고 대려 요즘은 실내에서 긴 옷 입고 있어요. 감기 많이 걸리셨더라고요. 다들 조심하시기 바래요. 네. 라방 놓칠까봐 알람 기다리고 있어서 이게 댓글 이런 거 달고 실시간 이거 소통 잘하면 자동차 풀카 드려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몇 개월부터 책 내용 그대로 읽어주는 게 좋아요. 저는요,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건 37개월부터 책 내용 그대로 읽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애착이나 사랑이나 엄마하고의 정서 발달이나 이런 것들은 36개월 이전이 보통 다 좋기 때문에 그림책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엄마하고 교감을 느낀다고 치면 37개월 이후부터는 엄마랑 독립해서 잠자리 독립도 시키고요. 유치원도 보내고요. 그때부터는 책의 내용을 충분히 다 그대로 읽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2개월 여자아이입니다. 친정어머니 옆집 살며 육아해주는 워킹맘입니다. 20개월 아기 창작책, 그림책 안 좋아하고 병풍 실사 사진 같은 것만 좋아해요. 남아라 그런 걸까요? 그림책, 창작책은요,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가 딱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나가는 선물 나가는 거 이런 데 보면은 이 그림 자체가요, 흰색 바탕에 이것만 돼 있잖아요. 이것만. 그죠? 그런 것들은 눈에 착착 들어오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는 그림책은요, 색깔이 화려하기 때문에 사자, 사과, 사과나무, 그 옆에 있는 쓰레기통, 이게 한꺼번에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색깔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잠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병풍 실사, 이런 게 실사거든요. 실사. 이게 이런 실사들은 흰색 바탕에 실사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해서 보는 건 맞고요. 그런 사진, 책, 그런 것들이 더 좋아해요. 집중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개월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첫째 남자애는 감정 표현을 잘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둘째 여자애는 잘 안 하는 편이어서 고민입니다. 맞아도 가만히 있어요. 둘째를 더 챙겨야 할까요? 쌍둥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쌍둥이가 똑같이 태어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남자의 여자는 이해란성 쌍둥이잖아요. 그러면 쌍둥이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힘겨루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에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친구들은 조금 덜 건강하게 태어나더라고요. 예, 등치도 좀 작고 왜소하고, 그리고 특히나 또 남자의 여자이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또 다르고요. 발달 자체가 다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17개월 정도가 되면은 아직까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더 세다든지 또 더 무섭다든지 그러면 둘째 아이들이 보통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막 먼저 화를 내고 울고 엄마를 먼저 차지하면 여자아이가 힘이 없으면 가만히 쳐다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자를 같은데 앉을 때도 빨간색, 파란색 해서 의자도 자기 의자를 따로 만들어줬고요. 바닥에 있는 쿠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따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쟁탈해서 앉는 게 아니라 내 거가 분명하게 있는 거가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두 개 사서 색깔도 달라야 돼요. 이건 네 거고 이건 네 거야 라고 해서 분명하게 구분 지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키우셔야 서로 쟁탈전을 안 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한테 먼저 챙겨준다, 더 챙겨준다라고 해도 큰아이가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엄마가 그 아이한테 가면 엄마를 잡아당겨서 엄마가 내 곁에 오라고 또 떼쓰고 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따로 놔두시는 게 좋고, 두 아이를 다 안을 수 없다면 차라리 두 아이를 다 안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차피 한 명이고 아이는 둘이에요. 엄마가 열심히 잘해줘도 한 아이는 항상 50% 만족밖에 없거든요. 근데 엄마도 힘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해도 두 아이한테는 만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규칙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아이가 엄마를 쟁탈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키우시는 게 더 현명하고, 또 앞으로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엄마가 덜 힘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7개월 아기 가정보육하려고 하는데 플래시카드 산책, 개다리춤 외에 어떤 하루를 같이 보내주면 좋을까요? 일과를 어떻게 스케줄을 짜야 할지 고민입니다. 27개월 아기면요 이제 막 돌아다닐 시기고요. 가정보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5개월에서 36개월 엄마랑 최고의 시간을 가지는 거잖아요. 아이하고 있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차게 하루하루를 동그라미 쳐서 내가 오늘 이달, 한 달 어떻게 보냈는지, 30일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표시하면서 보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 때 아이한테 골고루 발달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하고 있는지, 수학을 하고 있는지, 음악은 하고 있는지, 손 발달은 하고 있는지, 대근육 발달은 하고 있는지, 소근육 발달은 하고 있는지, 내가 냄새, 후각 자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각 발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촉각 발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을 한 개씩 내가 오늘은 음악 발달은, 청각 발달을 실로폰을 쳤어. 그러면 실로폰도 오늘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카드 한번 해보고요. 바깥에도 갔다 와보고요. 가위로 자르는 것도 구경시켜주고요. 동그라미도 하나 그려보고요. 수건도 한번 접어보고요. 아이하고 놀이하는 거를 영역별로 고루고루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셔야죠. 발달 검사지에 300문항이 나오는데 그 300문항을 왜 테스트를 하겠어요? 이 시기 때 가장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발달 검사지에 나오는 것들을 한 개씩 차곡차곡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이거 라이브 한다고 또 애는 10시 30분까지 보드게임 하라고 방에 넣어놨어요. 감사합니다. 루이마임이에요? 저거? 오호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개월 여자아이 하루에 책 몇 권 정도 읽어줘야 할까요? 30개월 정도 되는 여자아이 책을 몇 권 정도 읽어줘야 된다. 책을 읽어주면은요 계속 읽어달라 그래요. 30개월 정도 되면은요 청개구리라 가지고 아이가 이거 할까 그러면 저거 한다 그러고, 저거 할까 그러면 이거 한다 그러고, 또 자기 전에 책 읽어달라고 해서 책 읽어주면은 눈이 더 말똥말똥 해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책을 읽어준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권, 두 권 정도 이야기하지 시리즈로 그 아이한테 쭉 읽어주는 거를 권하지 않아요.
책 읽어주고요.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요. 이 친구 어디 갔어? 찾기 놀이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책을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쭉 읽어주는 거를 권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아침에 한 권, 점심에 한 권, 저녁에 한 권 가지고 책을 갖고 읽어주고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한다라고 하는 건 찬성이에요. 네, 자기 전에 아이한테 잠을 재우려고 책을 읽어준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불 끄고요. 옛날에 해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죠. 그래서 도란도란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책을 막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거를 엄마들이 로망으로 생각하시는지 책 읽어주면서 잠을 많이 재우더라고요. 그죠? 근데 아이랑 함께 무드등 같이요. 불을 끄고 책을 읽어줘서 아이가 스르르 잠이 들어야 되는데 책을 읽어줘야 되니까 불을 켜고 책을 읽어주잖아요. 아이들이 더 똘망똘망해져요. 네. 그래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 책을 읽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몇 권이라고는 아이가 언제 살지 모르니까 모르겠고 저는 시간을 좀 둬야 된다고 해요. 연달아서 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한 권, 점심에 한 권, 저녁에 한 권 이렇게 읽어서 책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는 거, 읽어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는 거, 그렇게 하는 걸로 활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답 들으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저희 아기는 9개월인데 다른 분들 질문과 답 보면서 미리 예습하는 기분입니다. 9개월 정도 되면은요, 이제 제가 신기한 한글나라, 신기한 아기나라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 때, 그 한술 교육에서 선생님들 교육을 갔어요. 선생님들 교육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뭐 전공을 했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고,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 교육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을 제가 한술에 가서 했는데, 그때 처음 나왔는 게 아기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한글날은 이미 나와 있었고 아기나라를 만들었는데 누가 이걸 해? 그 갓난쟁이 애기들을 누가 방문 수업 선생님을 해?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욕먹을까봐 다들 각자 신청해서 선생님을 불러놓고 각자 말해요. 우리 집에 수업 온단 말 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렇게 각자 말해요. 근데 그때 당시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9개월들은 얼마나 많이 집에서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이 9개월 때 모르는 것 같아도요, 낯가림을 하면서 빵긋빵긋 웃고요, 이제 웃는 웃음이 6개월만 지나도요 애들이 표정이 틀려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엄마 표정, 엄마가 이놈 해도요 코를 막 찡긋찡긋 하면서 막 울려고 하는 표정, 이런 게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9개월 정도 되잖아요. 베이비 사인을 매일같이 너무너무 잘해줘야 돼요. 꼭. 그래서 목욕시키고 베이비 오일 발라서요 베이비 마사지 정말 잘해줘야 되고요. 콕콕콕콕콕콕콕콕 눈 이렇게 하면서 스킨십 하면서, 그죠? 아우 예쁘다 하고 스킨십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기 때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교감하는 시기, 애착을 만드는 시기, 내가 앙 하고 울었을 때 반응을 보여주는 시기, 많이 이제 기어다니고, 그죠? 아이가 움직이는 게 되게 많을 때고요. 잡고 일어서잖아요. 11개월 정도 되면 잡고 일어서잖아요. 9개월 정도 되면요 기기가 굉장히 빨리 기어야 돼요. 빨리 기어야 이 대퇴부 근육이 잘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일었을 때 굉장히 단단하게 잘 일어서요. 그래서 많이 길고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따라가지 말고 이리 와 하면서 아이를 자꾸 불러들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아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 같아지나 봐 점점. 네, 라방 보면서 많이 배워요. 감사합니다.
17개월 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플래시카드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건 아닌가요? 아유,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17개월에 내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 아이한테 많은 단어를 들려줘서 말을 해야 되는 시기에 말이 입이 트이도록 해야 되잖아요. 트이도록. 그래서 17개월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단어를 말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어를 들려줘야 된다. 그리고 24개월 이전에는 많은 것들을 무한대로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늦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임신했을 때부터 하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는 쭉 보여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0개월 아기 키우는 엄마입니다. 미디어 노출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클래식 음악가라서 엄마 아빠가 연주하는 영상, 혹은 오케스트라요. 10개월인데 엄마 아빠 연주 필요 없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잘 몰라요. 10개월이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엄마 목소리 같은 거, 소리 같은 거 이렇게 막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영상을 더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음악가로 만들어서 내가 절대 음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거는 시간대별로 내가 들려주고 싶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잘 때, 밥을 먹을 때, 놀이를 할 때, 아니면 내가 이제 놀잇감을 정리할 때, 그때의 장소에 맞춰서 그냥 여러 가지 음악을 틀어줘서, 이 음악이 나오면 잘하는 거구나, 이 음악이 나오면 일어나라는 거구나 라는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내가 우리 아이가 음악가가 되든 뭐 화가가 되든 이 아이가 판검사가 되든 이 시기 때는 이 시기 때 맞는 여러 가지 영역이 노출이 돼야죠. 엄마 아빠 클래식 음악가인 게 문제가 아니라 10개월 되는 아이한테 10개월에 맞는 여러 가지를 많이 노출하는 게 좋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 데에 계셔요. 근데 손주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손주한테 보여주려고요 하는 거는,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허용을 하시더라도, 저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 시기 때 눈이요 아직 시력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물을 많이 보여주면 눈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눈동자가요 따로. 그래서 사시로 변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귀로 듣는 건, 여러 가지 음악을 듣는 건 괜찮지만 눈으로 보는 건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랑 타협을 이렇게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영상은 아니고요. 자, 소리는 괜찮습니다. 플래시카드 보여줄 때 그림 보여주고 뒤집어서 한글도 같이 보여주나요? 이렇게 저랑 상담을 하실 때는 몇 개월입니다를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모든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두리뭉실하게 말해, 다들. 그리고 어떻게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말씀하셔. 그냥 타협할 정도로.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이런 방송을 안 하죠. 엄마들한테 뭘로 그런 말을, 책으로도 많은데. 육아서 책 많아요. 저도 책 5권이나 썼어요. 2년에 한 편씩, 제가 코로나 되기 전에 2년에 한 편씩 논문도 썼어요. 그렇게 했는데 뭐 소면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엄마한테 도움이 되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엄마들한테, 책 보는 시간도 없는 엄마들한테 좀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아이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게 엄마의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전국의 모든 아이가 다 똑같지 않아요. 뭔가 솔루션을 준다고 해도 옆집의 아이는 맞지만 내 집의 아이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그 집 아이는 대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서 내가 주는 솔루션이 딱 들어맞는데, 이 집 아이는 맨날 빈둥빈둥 누워가지고 일어서서 이리 와 하는 거 말만 해도 우는데 어떻게 그 솔루션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부모가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그동안에 줬던 자극이 틀리기 때문에 모든 아이는 달라요. 똑같은 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인 상담을 오셔서 내 아이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라이브로 할 때는 그냥 대중적인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어서, 그나마 그게 100%는 아니지만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라서, 이왕 제가 하는 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꼭 몇 개월인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라이브에서 쓰는 이 영상을요 거의 쓰지를 못하겠어요. 왜 몇 개월에 이러한 나이를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앞뒤로 요즘에 릴스 같은 거 할 때 너무 짧게 잘라서 영상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5살짜리 건지 10몇 개월짜리 아이한테 필요한 건지, 예,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좀 따로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이가 어리면은요 그림만 보여주시죠. 그림만. 근데 아이가 한글을 해야 될 때다. 그러면 18개월 정도부터는요 아이한테 그림을 보여주고 까꿍 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런 그 자동차 풀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뒤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요 연도 몇 년도 제조되어 있고, 어떻게 연식이 어떻고 백일량이 어떻고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구태여 뒤에 보여줄 이유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특이한 단어들, 그림이 애들은요 비슷해도 다 다르게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공룡 같은 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자동차도 지금 이제 200개인데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가 어리면 그냥 그림만 보여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해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뒤에 보여주시는 게 좋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자 굳이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12개월 여자의 바깥놀이 도움이 될까요? 잘 걷고 잘 보는 것 같긴 한데, 꽃축제, 아쿠아리움, 키즈카페, 이거는 어머니 바깥놀이 정도가 아니고 이벤트예요. 이벤트. 자, 어리면 어릴수록 화려하고 빵빵 터지는데 그런데 데리고 가죠. 그러면 아이가 팝콘 브레인이라고요,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을 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짜리 아이는요 시력이 아직 1.0이 안 되기 때문에 꽃 축제에 가도 꽃을 못 보고요, 놀이터 코끼리 있잖아요, 시야가 좁아서요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봐도 코끼리 코밖에 안 보이지 등치가 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아이들한테 이런 카드를 가지고 축소판 작게 만들어서 해주는 이유가, 아이들은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운동장 200m 달리기 할 때 엄청 넓지 않았어요? 200m 숨을 헐떡거리면서 엄청 그거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추억을 담으려고 그 초등학교 운동장 가잖아요. 오, 요렇게 작았어? 그때는 그렇게 컸는데, 그때는 그런 시야였단 말이에요. 시야가. 그래서 어른이 보는 시야랑 아이가 보는 시야가 달라요. 그리고 특히나 12개월짜리 아이는 멀리 있는 걸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 가까이 있는 것도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는 부분을 보고 전체를 알아요. 코끼리 코를 보고 코끼리인지 알고요, 돼지 코를 보고 돼지인 줄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전체를 보고 파악을 해요. 부분을 보여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첫 느낌, 어른들은 첫 느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2개월짜리 아이는 아직까지 꽃축제, 아쿠아리움, 키즈카페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24개월까지는 차라리 집에 있는 게 좋고요. 돌아도 동네 한 바퀴. 그 정도만 해도 아직 볼 게 너무 많아요. 25개월 지나서 우리 동네 산책하는 거 괜찮고요. 우리 25개월 뭐 재미난 거 말 좀 잘하고 애가 똑똑하고 어디 가고 싶고 키즈카페 가서 뭐 다른 아이들 뛰어노는 거 같이 뛰어놀고 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도 빨라도 25개월은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일찍 12개월 너무 일찍이에요. 그냥 서울숲 같은데 한강 같은데 뭐 우리 동네
그래서 뭐 그게 산책하는데 같이 아장아장 걸으려고 데리고 가는 그 정도가 좋은 거지. 뭐 아이를 열심히 꽃축제나 아쿠아리움이나 뭐 키즈카페 가서 뭐 그런 축제를 즐기겠다 뭐 그런 거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 그냥 엄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축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옷도 좀 사고 애 데리고 쇼핑 하고 싶어, 그냥 12개월 데리고 가도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엄마를 위해서는 뭐 가도 되지만 아이를 위한다라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네, 개월수를 조금 적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8개월 남자인데 소근육 발달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대근육 발달은 내발기기, 짚고 서기, 혼자 앉기 다 되는데 8개월이. 소근육은 작은 콩을 손가락으로 못 잡고 조작북에 조작을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8개월 아이가 뭘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일단 8개월은 보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숟가락을 쥐어주면 애가 숟가락을 던지거든요. 숟가락을 쥐어주면 또 던져요. 100번을 떨어뜨려도 또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계속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뚜껑을 딴다든지 뚜껑을 연다든지 콩을 넣는다든지 이거를 충분히 보여주셔야 돼요. 충분히 보여주고 마지막에 한두 개만 아이가 넣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지, 아이가 하게끔 8개월짜리 아이한테 아이가 하게끔 하면은 아이가 못해요. 아이는 원래 기어다니면서 작은 거 해서요 입에 넣잖아요. 아직까지 감각기관이 다 발달되지 않았는데 먹는 입의 감각은 발달이 되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잡으면 그걸 입에다 넣고 입에서 확인을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든지 자꾸 만지고 해야지 이 소근육 발달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질 수 있게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청소기를 엄마 매일 밀고 있는 거, 아이를 그렇게 식탁 의자에 앉혀놓고 청소기 미는 거 한참 보여줬잖아요. 윙 소리도 나요. 어느 순간 그 아이가 걸어 다니고요, 어느 순간 뛰어다닐 때쯤 되면 청소기를 엄마처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많이 보여주시는 거가 더 먼저예요. 8개월짜리는. 네. 책은 37개월 이후에 보여주시고요. 예, 그 전에는 그림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10개월짜리 아기가 아빠나 조부모한테 영상통화를 하는 거는 아빠하고 조부모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상통화를 시키시고요. 그 목소리를 이 아이가 많이 듣게 하는 거지, 아이가 그 화면 속에 있는 아빠, 그 화면 속에 있는 할머니를 보는 게 원숭이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빠와 할머니가 아기를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한다라고 하세요. 예. 동영상도 미디어에 속하고요. 아기가 밥 먹을 때 자기 자신이 동영상에 나오는 걸 좋아해요. 모든 아이는 자기가 아니고 캐릭터가 나와도 좋아하고요. 만화 인형이 나오면 더 좋아해요. 모든 아이는 다 영상을 좋아해요. 왜? 거기서 막 움직이고 신기하니까.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면 나중에 활자로 되어 있는 글자 읽을 때는 안 움직이잖아요. 잘 안 봅니다. 나중에는. 예. 근데 그거를 자꾸 타협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또 뇌발달에 영향이 있어요.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많은 논문에 다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좋아?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안 좋은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예. (12개월) 여자애 잘 걷고 뭐든지 만져보려고 합니다. 바깥놀이 도움이 될까요? 집에서 책 봐주고 소소히 놀아주는 게 나을까요? 아까 그건가요? 네.
아기 방으로 보냈어요. 집중하는 중. 재워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우, 육퇴하고, 네, 이제 10시쯤 됐나 보죠?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32개월 아들 남아있는데 어두운 곳을 너무 무서워서 뮤지컬이나 놀이공원을 못 가는데 무서워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뮤지컬이나 놀이공원 같은 데를 못 간다, 무섭다. 그냥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두운 곳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죠. 무서운 거 아니야. 어두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이게 아이가 어두운 곳을 너무 무서워해.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거와 무섭다는 건 다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책류가 하시면 안 돼요. 책류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공상해서요. 무섭다는 이야기를 어디든지 달고 살아요. 어디든지 달고 살아요. 엄청 잘 돌아다니면서 뭔가 하라고 하면은 무섭다는 단어 되게 많이 쓰고요. 뮤지컬이나 놀이공원 같은 데에서 못 간다는 것 자체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32개월이 모르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놀아야 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선 밥을 먹어야 되고 여기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를 모르는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어두운 건데도 무섭다고 하고 뮤지컬이 재밌는데도 무섭다고 하고 놀이공원에 가면 신나는데도 재미없다고 하고 다른 어휘를 쓰잖아요. 그죠? 예, 책류가 많이 있는 애들 공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게 상호로 막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진짜 궁금하시면 채널톡으로 오늘 밤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질문 남겨주시고 무표정한 사진 꼭 3장 필요합니다. 무표정한 사진 3장 필요하고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사진으로 봐서 다 체크를 못해요. 근데 제가 무표정한 사진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30년 경력으로 아이들을 봤을 때 이런 아이는 이러하더라, 이런 아이는 이러다, 제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웃고 막 예쁘게 그 뽀샵 있는 사진 막 보내놓고 저한테 이렇게 뭐 조언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예쁜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엄마의 고민을 들어주려고 무표정한 사진 3장 주세요 하는데 화난 사진 또 막 보내와.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제가요 또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역광일지 엄마가 찍는 각도에 따라서 애들 표정이 또 다 다르잖아요. 실제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달 검사해서 어머니 5만원인데 발달 검사해서 주시면 제가 좀 더 빨리 체크해 드릴 수 있고 더 자세하게 체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이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싶으신 분들은 채널톡으로 오늘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그 날은 라이브 했는 그날은 제가 보통 대부분 다 답변 드리려고 노력해요. 평소 때 그냥 뜬금없이 우리 아이 어떤가요? 사진 띡띡띡 보내는 엄마는 좀 매너가 없잖아. 솔직히 내가 뭐 그렇게 인건비 싼 사람도 아닌데 막 그냥 우리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그냥 사진 갑자기 날려갖고 뜬금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냥 몇 개월입니다, 내 아이가 이러이러합니다, 요즘 왜 그럴까요,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무표정한 사진 3장 같이 첨부합니다 이래주면 나도 예의 있게 네 그렇습니까 어머니 하고 내가 열심히 성심껏 할 텐데 사진 3장 딱 보내놓고 우리 애는 어때요 이렇게 하시면은 나 점쟁이 아니라니까. 네. 남편이랑 같이 시청 중. 나의 미모에 반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30개월 여자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혼내야 할까요? 어조나 말투, 목소리, 크기 등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와, 말투, 목소리, 크기 이런 거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이거면 내가 돈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자, 어머니, 30개월 여자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혼내야 할까요? 훈육을요 25개월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좀 빠른 아이는 18개월부터 해요. 그런데 원래 훈육은 언제부터 하냐? 8개월부터 저는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됐어 라고 할 때는 똑똑한 아이는 18개월부터,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은 25개월부터 내가 하라고 그래. 근데 얘는 지금 30개월이죠. 30개월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해야 되는 나이인 거예요. 그죠? 잘못되어 있는 거 했을 때, 이 아이한테, 나는 오늘도 상담실에서요. 아이가 울어요. 나는 우는 아이 싫어해. 너네 집에 가서 울어. 우리 집에서 울지 마. 그래요. 나 그저 표현 막, 아니, 우리 집에서 울지 마. 아이들이 제일 겁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눈을 감는 거예요. 저 눈이 크잖아요. 눈 감으면요 깜짝 놀라요 애들이. 엄마도 해보세요. 내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는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말해요. 아니 나는 우는 아이 싫어해. 밖에 가서 다 울고 들어와. 아우 시끄러워. 나는 우는 아이 싫어해 라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세요. 울지 마 하지 마시고 내가 나의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근데 보통 훈육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왜 울어? 그걸 왜 물어요? 우는 거를 왜 우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울음을 그쳐야 그 다음에 왜 울었어를 물어봐야 되는 거지. 울고 있는데 감정이 폭발쳤는데 왜 울었어?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우는 아이 싫어해. 너네 집에 가서 울어.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울지 마. 울고 싶으면 밖에 가서 울고 와. 나가라 하죠.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가죠. 뭐 이래요. 그럼 내가 딱 들어서요. 지가 뭐 무거워봤자 30개월이잖아요. 딱 들어가지고 문 앞에 딱 갖다 놓고요. 내가 딱 문을 닫고요. 말을 해요.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다 울면 말해. 막 울어요. 그럼 딱 문 열어요. 다 울었어? 그럼 얘가 딱 보고 내가 문 여니까 다 울었어? 그럼 대답 안 하고 또 울어. 그럼 또 더 울어야 되겠네. 딱 닫아요. 그럼 두 번째 또 문 열어요. 다 울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걔가요 이제 내 이야기 들으려고 다 울었다는 듯이 표정을 해. 그래도 참 새판이야. 절대 그냥 두 번째 넘어가면 안 돼. 걔가 그쳤다 하더라도 더 울어야 되겠네. 여기 눈물이 있다. 야 더 울어? 하고 딱 다시 또 닫아요. 그럼 얘가 또 울어. 세 번째 딱 열잖아요. 다 울었어? 그럼 이렇게 해요. 네라고 해. 왜 넌 나보고 응이라고 하는 거야? 네라고 해. 그럼 얘가요 네 이래요. 그래 들어올 거야? 네. 그래? 이제 안 울 거야? 네. 확답받고 그럼 들어와. 근데 울고 싶으면 또 여기 와서 우는 거야. 알았지? 알겠대. 그리고 들어오라 그러면 걸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30개월은 웬만하면 말귀를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나는 우는 아이 싫어해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는 뛰면 안 되는 거야. 뛰지 마 라고 해야죠. 여기서는 앉아 있는 거야. 여기는 앉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먹는 거야. 이건 뛰는 거야. 이거는 가는 거야 라는 걸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뛰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가 뛰어요. 그러면 뛰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뛰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해? 뛰지 말라고 했는데 뛰고 싶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30개월이 나 엄마가 뛰지 말라고 했는데 뛰고 싶어서 뛰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럼 뛰지 말라고 했는데 걔가 뛰었어요. 그럼 엄마가 사인을 줘야죠. 뛰지 말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가만히 벼르고 있다가 한 번만 더 뛰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뛰지 말라고 했어. 근데 아이가 자꾸 그거를 뛰냐. 한 번 더 뛰면 내가 너를 들어서 저기 의자에 앉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가 한 번 더 뛰었죠. 그러면 아니야 해도 내가 너를 의자에 저기 앉힐 거야 라고 했으니까 들고 의자에 딱 앉혀요.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하면 그대로 그걸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말하는 대로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엄마는 맨날 협박만 하고 너 진짜 엄마 뛰어간다. 자 엄마 셋 하면 뛰어가. 하나 둘 반 다 돼 간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훈육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걸 그대로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뭐라 그랬어? 의자에 앉춘다고 했지? 하고 의자에 앉혀요. 근데 이거 발부동 치겠죠? 다음번에 또 하면 저 멀리에 의자 놔둘 거야. 다음번에 또 하면 저 멀리 의자에 놔둘 거야.
엄마가 그 다음 이 아이가 그 행동을 하면 수위를 계속 높여준다는 것도 아이가 알고 있어요.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이걸 고쳐줘야 되겠다고 마음이 먹었다면 30개월 정도 되면 한 번에 좀 잡아서 그냥 말 잘 듣게 하세요. 2번, 3번 하기에는 그 행동이 친구를 때렸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다.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이한테 위험성을 노출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그래서 이번에 혼내서 이걸 고쳐줘야 되겠다. 위험한 것들은 정확하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연기력 괜찮았나요? 네. 아, 너무 감사해요. 릴스 올려주신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림 설명 단어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 첫 육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셔서 저의 랜선 엄마 꼭 명심할게요. 질문에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키우시다가 힘드시면 저 같은 사람 찾으셔야 되고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저는 정말 공부한 것도 이거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이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 옆에 두시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엄마들은 행운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들하고 같은 시간 동안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대로 초등학생 되잖아요. 초등학생 고민 있고요. 중학생 되잖아요. 중학생 또 고민 있고요. 고등학생 되잖아요. 또 고민 있어요. 집 나간 놈 어디 가서 잡아와야 되는지 또 고민이 또 많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쭉 연결하면서 조언 들어가면서 아마추어가 아이를 키우는 건 내 아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의논하시면서 아이 키우는 건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개월인데 쪼그리고 앉아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괜찮을까요? 15개월은요 24개월 전까지는요 막 돌아다니면서 먹어요.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고 뭐 여기 앉아 먹고 누워서도 먹고 막 그래요. 왜? 그래라도 먹여야 돼요. 15개월은 배꼴이 작아서요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 앉혀서 밥 안 먹으면 밥을 뺏어버릴 거야. 아이가 안 먹어도 잘 살아요. 네, 지방 갖고요 태워가면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개월은 쪼그리가 앉든 이렇게 하든 그죠? 하시고요. 대신 어른들은 어떤 자세로 하는지를 잘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돌아다니면서 먹어도 어른은 항상 그 자리에서 먹고 있더라는 걸 눈으로 찍는 대로 아이가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식탁 앞에서 다 먹고요. 애가 돌아다녀요. 그럼 아이한테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한 번 먹고 아 해봐. 한 번 먹고 또 가서 노세요. 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한 번 먹고 또 누르세요. 하고 한 번 먹고 또 뛰어다니다가 배 꺼지면 또 와서 한 번 먹고 그렇게라도 24개월 전에는 많이 먹이세요. 많이 먹이세요. 네. 너무 먹는 양이 작아요. 그러면 분유라도 태워서요. 흔들어서 그래라도 마시게 하세요. 우리 어른들 밥 못 먹을 때 미숫가루 태워서 먹듯이 어린아이들 좀 작죠? 분유 늦게까지라도 먹이세요. 그리고 외국 분유, 미국 분유가 하루 권장량이 미국 애들 크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미국 분유 우리 애가 좀 작다. 엄마 아빠가 좀 작아요. 우리 애가 작을까봐 걱정돼요. 그러면 미국 분유 사서 먹이세요. 다들 왜 이렇게 애기 엄마들밖에 안 들어오지? 나 큰애들 이야기도 잘할 수 있는데 12개월 친구 손에 있는 거 뺏는 것이 정상인가요? 아 그럼요. 무는 것도 정상이에요. 무는 것도. 장난감 코너 가서 쥐고 안 놓는 걸 사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안 된다고 빼앗아 놓아주고 소리 지르면 12개월은 잡는다고 사주는 건 아니죠. 네, 공간 이동을 해버려야 돼요. 12개월짜리는 애가 막 울고 있잖아요. 거기서 달래면 안 되고요. 밖에 나가야지 아이가 울음을 거쳐요. 장난감 코너에서요. 거기서요 안 사준다 사준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말 통하지도 않아요. 그냥 딱 놓고 밖에 나가셔야 돼요. 그 공간이 이동되면 그쳐요. 그러니까 뭐 12개월 정도는 금방 꼬실 수 있죠. 그 정도는. 네. 메모하고 듣고 있어요. 분리수면 유치원 책 내용 그대로 읽어주기 37개월부터. 네, 37개월부터 분리수면 유치원 보내야 돼. 37개월 됐는데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유치원 보내야 돼.
책 내용 그대로 읽어줘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나 정말 상담실에서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치, 뭐 애기들 다 젊은 부부들이지. 옛날에 우리 때 젊은 부부들이랑 정말 요즘 신세대 젊은 부부들은 생각하는 게 너무 현명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 전에 세대, 우리 코칭맘들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코칭맘들 세대 정도만 하더라도 애들 지금 14살, 15살 정도 되거든요. 그 코칭맘들 아이들 할 때만 하더라도 아빠들이 꼰대가 많았어요. 꼰대가. 아빠들. 그러니까 엄마는 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못하게 해가지고 엄마가 몰래 하는, 영재호 몰래 해요. 뭐 소장의 상담 몰래 왔어요. 아빠는 몰라요. 뭐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엄마, 아빠 누가 할 것 없이 정말 육아에 참여를 많이 하시고 또 합리적으로 하셔. 근데 아빠가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엄마하고 타협해서 이거는 누구 하고 이건 누구 하고, 아이를 이렇게 보고, 뭐 평일날에는 엄마가 봤으니까 주말에는 찜질방 갔다 와 내가 아이를 볼게 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거가 배우면서 하려고 하는 거가 요즘 젊은 부부는 진짜 마음에 들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생각이 깨어있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똑똑한 엄마들이야. 네, 저 또한 21개 여아인데 영어는 언제부터 노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2000자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이 아이한테 내가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내가 24개월까지는 어떤 걸 해준다는 내 생각을 마시고 많이 들려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세요. 예. 그런데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영어를 가르쳐 준다. 그거는 아이한테 영어를 배우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21개월은 그냥 들려주는 거잖아요. 들려주는 건, 자동차 지금 여기 200개 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얘가 자동차 살 것도 아닌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발음의 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게 중요해요. 일본어 소리, 중국어 소리, 영어 소리, 그죠?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게끔 한다는 의미를 주시고, 내 아이를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한글 통글자가 떼서 좌측뇌가 열린 상태에서 영어를 가르쳐 줘야 롱런해요. 단순 암기는 아이들은 잘할 수 있어요.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외우는 건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중간에 영어 안 하잖아요. 까먹어요. 제가 늘 그랬죠. 영어는 일찍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끝까지 하는가가 중요하다. 6살부터 시작해도요, 안 놓치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21개월에 시작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영어에 대해서 로제 걸려갖고 5살 되면 영유 절대 안 간다 그러고 막 영어 하면 기름 막 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학교 가잖아요. 영어 헛방이에요. 빨리 노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좌측뇌가 열렸을 때 외국어는 가르치는 거야. 모국어는 우뇌가 가득할 때 모국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한글을 하게 돼 있는 거야.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야. 그 모국어야. 짧은 시간에 그 단어를 쫙 흡수하는 거야. 언어의 뇌가 25개에서 36개월이 피크거든요. 그때 언어를, 모국어는 그때 배우는 거예요. 36개월 지나서 모국어 하는 애들, 말 배우는 애들 별로 없어요. 말 잘해요. 36개월 지나면. 그때 급속도로 모국어가 발달이 된단 말이죠. 그게 모국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는 엄마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영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 모국어는 영어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모국어가 끝나고 나면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가 가능한 시기는 좌측뇌가 그나마 40%라도 열렸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6살 정도가 되면 영어의 적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글의 적기를 6살로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좌뇌가 열렸을 때 언어를 배우는 게 맞거든요. 왜? 읽고 쓰기를 좌뇌가 열렸을 때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6살 때 한글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영어를 일찍 가르쳐. 그리고는
한글을 데려 학교 가기 전에 가르치면 된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 우리나라에 글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잘해요? 다 1등해요? 안 하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한글 떼도 괜찮아요. 하지만 전교 1등을 못한다 이 말이지. 36개월에 일단 한글을 떼잖아요. 36개월 이전에 한글을 떼잖아요. 책을 습관처럼 봐요. 본능에서 습관처럼 봐요. 그리고 다독을 해요. 책 없이 못 살고 책 끌고 다녀요. 내가 어릴 때 눈으로 찍었기 때문에, 어릴 때 글을 읽었기 때문에. 글 읽는 속도가 우리랑 달라요. 7살에 책 읽어서요, 따문따문 읽겠죠. 속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책을 본능처럼 잡고 놓지 않아요. 읽어라 해야지 읽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애가 어떤 아이인지, 그냥 보통이고 나는 공부 고만고만해서 고만고만하게 학교 다니고 고만고만했으면 좋겠다. 고만고만하게 보통으로 사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아이한테 기대를 크게 안 해. 나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우리 아이가 어떤 이거를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건 아직까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어릴 때 10살까지는 엄마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해요. 10살까지 아이의 뇌를 가득 채워주는 거, 여러 가지 영역을 고루 발달시켜주는 거 중요하고요. 10살 이후가 되면 거의 뇌는 다 닫혀요. 그때부터는 내 아이가 뭘 잘하는지 보고요, 그 길에 돈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근데 되지도 않은 거 그때 돼갖고 10살 넘었는데 되지도 않는 거 막 거기다 열심히 하잖아요. 성공 못해요. 좋아는 지겠죠. 그래서 10살 지나고 나면 그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어떤 거에 취미가 있는지, 어떤 길로 선택할 건지 이제 진로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래서요,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정부에서 관리하잖아요. 정부에서 얘는 마이스터고 가야 될래, 얘는 정부에서 공부를 시켜야 될래, 그렇게 다 정하잖아요. 그게 다 11살이에요. 4학년부터예요. 싱가포르에 4학년부터 그 영재 학교 들어가려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지 몰라요. 초등학생이. 거기 들어가면 전체 학비 다 공짜거든. 그렇게 하니까 걔들은 초등학교 4학년 그 시험 잘 치려고요. 저희 조카가 싱가포르에 아예 이민 가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요 치열하게 공부해요. 근데 다 노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해야지. 공짜로 학교 다니니까 거기는 공부를 잘 시켜. 우리나라도 그래야 된다고 난 봐. 공부 잘하는데 공짜로 학교 다니게 해줘야지. 근데 자꾸 막 평준화 만들어. 막 공교육만 평준화 만들면 뭐해. 돈 있는 사람 다 유학 가고 국제학교 가고 더 좋은 데 다 가는데. 항상 뒷북치는 거야. 내가 국회의원 할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그랬죠. 3년 안에 3년 육아휴직 그거 만드는 거는 내가 어떠한 작은 영향력을 발휘해서라도 꼭 그거는 성찰시키겠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지금요, 암암리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 넣어놓고 있고요. 누가 그거를 먼저 이야기할 건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간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또 볼게요. 네. 휴가철 명소에 자동차 풀카, 네, 들고 가서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규칙 만들어서. 네. 네, 소장님 짱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안 가는 12개월 이웃이 별로 없는 환경이라면 문화센터 어떤가요? 12개월은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요. 24개월까지는 남이 없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요. 응? 그러니까 엄마가 심심한 거 아니에요? 네? 문센에 아이를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답답해서 그냥 문센 백화점에 그냥 좀 구경 가겠다고 하셔요.
아이한테 도움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플래시카드 그거는 뭐 이게 또 단톡방 운영해서 여러 엄마들하고 같이 또 공부하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특별하게 그걸 돌려주는 노하우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 엄마들이 밴드 뭐 같은 거 해서 잘 안 넘겨지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죠. 네. 주변 사람이 다 문쌤 가도요, 어머니 안 가는 그 아이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를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시간이 좀 됐어요? 발표하래요, 자꾸. 네.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 네. 준비했는 거 주세요. 소통화. 야간 소통화. 어호. 열심히 하셨나봐. 보이세요? 지금 여기 소통왕으로 엄청 열심히 오늘 라이브 할 때 너무 잘해주셨다고 짜자잔 해서 예, 요렇게 보이세요? 네. 지금 옆에 우리 이 팀들이 열심히 지금 댓글 보면서 보여요? 열심히 댓글 보면서 막 열심히 했어요. 예, 열심히 또 머리 지진나게 막 노트북 들고 열심히 해서요. 짜자잔 해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거 플래시카드 그림 그리면서도 엄청 오래 걸렸고요. 네, 양 되게 많고요. 실제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하세요. 네, 축하합니다. 안 보여요? 난 누군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까 그 엄마 보셨어. 네, 감사합니다. 또 저번 주에 또 해서 이거는 뭐지? 댓글 달고 미리 신청하세요. 미리 신청했는 엄마들 지금 여기 댓글 다 담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했는 거 여기 다 해서 저번처럼요 한 명 뽑는 거죠. 자자, 어떤 분 볼게요. 축하합니다. 보여요? 짜자잔. 네. 네. 이거 다시 제가요, 피드에 글 여기 지금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 당첨되신 분 저한테 DM으로 주소하고 주셔서 저번에 제가 한글 플래시카드 10분 해가지고 했는데 8분밖에 저한테 아직 주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2분 못했어요. 그래서 채널에다가 제가 아니 이거 라이브 지금 제가 올릴 때 이 당첨되신 분 아이디 올려드릴게요. 2분 아이디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그분들은 채널에다가 주소하고 남겨주시면 자동차 풀카 200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뽑는데요. 이거 제가 라이브 한 거 지금 제가 올리면 후기 예쁜 후기 달아주시는 분들 또 추첨해서 또 드릴 테니까 후기 많이 올려주세요. 저도 이거 하면서 시간을 따로 내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소중한 시간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캡처하게끔 지금 캡처 타임 담아주세요. 그거 시켜 있어요. 이걸 캡처하라고요? 캡처 타임 한 5초 주세요. 사진 찍으라고 해요. 캡처 좀 해주시겠어요? 이 캡처해서 뭐 하는데? 그걸로 후기할 때 사진이나 이렇게 쓰시게. 후기할 때 사진 써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네, 5초 준대요. 예쁘게 찍어야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머니 좀 해주세요. 또 이제 구독, 좋아요 해야 돼? 좋아요, 저장. 네, 좋아요, 저장.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 못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톡에다가 문의 주시면 제가 늦게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기 부탁드려요. 아니지? 댓글을 부탁드려요? 후기. 네, 감사합니다. 모든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재밌다.